네, 안녕하세요. 이상한 나라의 개발자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캐시 시뮬레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캐시 메모리에서 결과적으로 코어 수와 캐시 사이즈를 알 수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웨이 개수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웨이 개수에 따라서 이제 캐시 메모리를 구현을 해서 내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변수가 캐시 히트인지 미스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을 해봤고요.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해서 캐시 메모리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변수 값들을 넣으면서 이 변수가 현재 캐시 메모리에 있는지, 있으면 히트고 없으면 미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히트 미스를 체크하는 그런 함수인데,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걸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캐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메인 메모리에 이제 캐시 메모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 위치하는 메모리로서 임시 저장 공간인 건 맞는데 CPU 안에 L1 캐시 같은 경우는 CPU 안에 위치하고 있고 L2, L3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CPU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지만 어쨌든 램보다는 가깝기 때문에 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이제 캐시로 올려가지고 그 캐시에 접근해서 CPU가 램까지 직접 오지 않고 캐시 메모리와의 통신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캐시 메모리의 역할이었는데요. 캐시 메모리가 끼므로써 이제 메모리 계층이 완성이 되죠. CPU 옆에 가장 빠른 거는 레지스터고요. 그 다음 그 레지스터 밑에가 캐시 메모리 L1, L2, L3입니다. 그리고 나서 램이 있고요. 그 뒤에 하드가 있습니다. 결국 메모리 계층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속도는 빠르고 크기는 작습니다. 크기 레지스터는 기껏 해봐야 64비트예요. 64비트, 8바이트죠. RDX, R로 시작하는 게 64비트고요. 2로 시작하는 거는 R로 시작하는 64비트짜리 레지스터의 하위 절반을 뚝 잘라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캐시 메모리인데, 자, 캐시 메모리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 보면은 캐시 라인 단위로 적재가 돼요. 즉 메모리가 그냥 이제 용량이 뭐 아무렇게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캐시 라인 단위로 적재가 되게 되면, 즉 캐시 메모리는 항상 캐시 라인의 배수로 이루어져 있으면 캐시 라인이 하나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캐시 메모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캐시 라인들을 구별을 하냐라는 걸 알아보면은, 자, 일단은 CPU가 보는 거는 가상 메모리 주소죠. CPU는 봅니다. 0x 땡땡땡땡땡땡이라는 가상 주소를 봐요. 가상 메모리 주소를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캐시 라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캐시 라인의 크기는 64바이트입니다. 64바이트예요. 자, 그러면 캐시 라인 하나가 1바이트짜리 64개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1바이트짜리 64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상 주소가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 즉 A라는 데이터의 주소라고 볼게요. CPU는 이제 이 주소를 가지고 A라는 데이터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 가상 주소에서 하위 6비트는 캐시 라인 안에서의 오프셋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캐시 라인 안에서는, 캐시 라인 같은 경우는 64바이트라고 했죠. 그러면은 2에 6승 비트만 있으면은 총 0부터 63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캐시 라인 안에서의 이 변수가 현재 몇 바이트 오프셋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 주소 32비트 운영체제에서 주소 크기가 4바이트라고 가정했을 때 6비트는 캐시 라인 안에서의 오프셋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오프셋은 뭐예요? 캐시 라인 안에서기 때문에 캐시 라인을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캐시 라인을 찾을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뭘로 찾냐? 일단 하위 6비트가 오프셋으로 쓰인다는 건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위에 이제 남은 비트로다가 인덱스와 태그라는 걸 찾아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인덱스 부분이 원래 같으면은 인덱스가 굉장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현재는 웨이 시스템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인덱스 개수는 64개로 딱 맞춰놨어요. 64개로 맞춰놨다는 건 뭐냐? 64개로 맞춰놨다는 건 뭐냐? 하위 6비트가 오프셋이죠. 그 7번째 비트부터 12번째 비트까지는 인덱스라는 겁니다. 즉, 또 2의 6승, 비트 6개. 6개로 이제 캐시 메모리에 인덱스를 나타내고요. 인덱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이런 그림이겠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3입니다. 이렇게 0, 1, 2, 3, 5, 땡땡땡에서 63까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그러면은 왜 63이냐, 왜 64개로 고정되어 있냐를 먼저 설명드리면은, 원래는 인덱스가, 예를 들어서 캐시 메모리가 이제 L1이 인스트럭션 영역하고 데이터 영역하고 나눠져 있는데, 각 코어마다 L1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대부분 한 512바이트, 아니다, 512GB, 아니지, 512, 128에서 64GB. 대부분 이제 이 인덱스 하나에 캐시 라인 하나씩 매칭이 돼서, 원래는 이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제 컴퓨터로. 제 컴퓨터에 지금 계산해보면 512GB잖아요. 그럼 이게 캐시, 지금 제가 8코어고 512GB란 말이에요. 512 곱하기 1024 하면은 524,288 바이트죠. 바이트인데 이거를 나누기 8을 합니다. 자, 65,536 바이트입니다. 여기에다가 L1 캐시는 인스트럭션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우리가 데이터 영역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절반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결국 32,768이고 여기서 나누기 1024를 하면은 32kB네요. 그러니까 32kB인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게 이제 제가 코어 하나당 32kB의 캐시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64바이트짜리 캐시 라인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보려면은 다시 1024 해준 다음에 나누기 64를 해주면은 512개네요. 자, 결국에는 512개의 캐시 라인이 들어가고, 512개의 캐시 라인이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512개의 인덱스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원래는 여기가 하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11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0부터 1, 2, 3, 4, 땡땡땡 511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렇게 놓고 캐시 라인 이렇게 하나씩 매달려 있겠죠. 64바이트짜리가.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처음엔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충돌 문제가 생겨요. 자,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512개면은 캐시 메모리 안에서 0부터 511이면은 비트가 몇 개예요? 1, 2, 4, 8, 510이면 2의 9승이죠. 2의 9승인데 비트 8개, 2의 8승으로 총 0부터 511까지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2, 4, 8, 16, 32, 64, 128, 256. 잠시만. 1, 2, 3, 4, 5. 1,
3, 4, 5, 6, 7, 8, 9 이게 9승이네요. 비트 9개. 비트 9개로 원래는 인덱스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럼 하위 6비트는 뭐예요? 오프셋이죠. 상위 9비트는 뭐예요? 인덱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소 체계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커지면서 스택과 힙을 기본적으로 넘나들게 되고 데이터 저장을 스택에도 하고 힙에도 하니까 그렇게 되면서 주소 대역폭이 커지게 되고 여기 이 인덱스 비트가 바뀌지 않으면서 그 앞에 여기가 이제 태그를 나타내는 비트인데 태그를 나타내는 비트 여기거든요. 여기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덱스가 같아요. 인덱스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인덱스가 2번이에요. 근데 태그가 다르니까 이 캐시 라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스가 나는 겁니다. 왜냐면은 태그 충돌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인덱스가 같아서 들어왔는데 태그를 비교해 보니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바꿔야지 캐시 라인. 이렇게 미스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 주소 대역폭이 커지게 되면서 주소폭이 커지게 되면서 인덱스 비트가 그대로 위치하게 되고 인덱스 비트는 그대로 위치하게 어차피 오프셋은 의미가 없어요. 얘는 지금 캐시 라인을 찾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덱스가 변하지 않고 태그 값만 변하게 되면서 인덱스 충돌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충돌에 따른 미스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캐시 메모리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야, 이거 어차피 충돌 나는 거 프로그램 크기를 우리가 줄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니 인덱스를 줄여버리고 하나의 인덱스에 여러 개의 캐시 라인을 꼽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덱스를 줄인다는 건 뭐죠? 그렇죠. 여기 9비트를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몇으로? 현재는 6개까지 줄였습니다. 자, 그럼 2의 6승이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인덱스가 9개였는데도 충돌이 많이 났는데 인덱스가 6개여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이 더 나죠. 충돌이 더 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캐시 라인이 8개씩 들어가죠. 왜냐? 자, 511개에서 하나씩 매칭됐던 게 이걸 64로 줄였어요. 그럼 511 나누기 64를 하면은 8개죠. 그렇죠. 그러면은 인덱스 0번에 이거 왜 8개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웨이예요. 각 인덱스마다 캐시 라인을 n개, 2개, 4개, 8개, 12개, 16개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웨이를 늘린 게 웨이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덱스 충돌은 자주 일어나겠지만 그 안에 최대 8개까지 현재 제 거는 8웨이죠. 8웨이니까 8개까지 캐시 라인을 저장해 놓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덱스 충돌이 나도 그 안에서의 이제 캐시 라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캐시 라인을 저장해 놓을 수 있으니까 충돌에 있어서 미스날 확률은 적어지겠죠. 하지만 매번 인덱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캐시 라인을 태그 값으로 탐색해야 된다는 문제는 있어요. 즉 선형 탐색이 이루어져야 되고 총 웨이의 개수만큼 n번 발생하겠지만 차라리 여기서 탐색하는 게 캐시 미스 나서 캐시 라인 찾으러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돼서 인덱스는 64개로 고정이 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어떤 컴퓨터든 캐시 라인에서 인덱스는 64개, 비트는 2의 6승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는 가상 메모리와도 연관이 있는데 이건 태그 설명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캐시 메모리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가상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캐시 데이터를 찾는 과정에서 인덱스까지 알아봤고요. 결국에 인덱스도 6비트, 오프셋도 6비트라는 겁니다. 자, 그럼 32비트 운영체제에서 32비트 환경에서 메모리 주소는 4바이트, 32비트죠. 자, 그럼 남은 비트가 몇 개예요? 20개입니다. 얘가 태그가 돼요. 아까 태그가 된다고, 태그가 어디에 쓰인다고 잠깐 말씀드렸죠. 태그는 인덱스 안에서 캐시 라인들을 찾는데 이제 태그 값을 비교해 찾게 되고요. 이 태그는 TLB라는
캐시 메모리 안에 조그마한 영역에서 이제 이 태그 값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뭐냐? 자, 현재까지는 모두 가상 주소입니다. 모두 가상 주소고 여기 인덱스 부분하고 오프셋 부분은 그대로 가상 주소로 써요. 단 20비트의 태그 값은 TLB라는 장치 메모리 부분을 L1 안에 있는 캐시 메모리를 거쳐서 실제로 이 태그 값은 물리 메모리의 프레임 시작 주소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태그 값은 뭐라 그랬어요? 물리 메모리 프레임의 시작 주소로 결정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리 메모리. 자, 우리가 현재 가상 메모리 시스템을 사용을 하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상 메모리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한정된 물리 메모리 프레임에 거의 무한에 가까운 가상 메모리를 매칭시켜야 된다는 점이거든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물리 메모리를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쪼개놓습니다. 4kb거든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4kb로 쪼개놔요. 그러면은 물리 메모리에 자, 이게 하나의 물리 메모리 프레임이라고 보고 얘가 4kb라고 했죠. 크기가 4kb네. 그럼 0부터 4095까지의 오프셋을 가지게 되겠죠. 왜냐? 메모리의 최소 단위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1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붙잖아요. 그래서 얘도 1바이트 단위로 쪼개놓으면은 0부터 1095의 크기만큼 이제 바이트 단위로 쪼개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바이트의 오프셋은 2의 12승이겠죠. 즉 2의 12승으로 오프셋을 나타내는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2의 12승. 여기 66. 이거 뭔가 연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메모리 프레임 안에서의 오프셋은 2의 12승, 즉 하위 12비트로 오프셋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게 가상 메모리에 그대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즉 가상 메모리와 물리 메모리에 변하지 않는 하위 12비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프셋도 픽스가 된 거고 인덱스도 픽스가 된 거예요. 즉 가상 주소든 물리 주소든 실제로 가상 주소가 물리 주소로 변환되면은 전혀 다른 주소일 텐데 서로 둘 다 완전히 다른 주소잖아요. 근데 하위 12비트만큼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가상 주소의 하위 12비트는 6비트로 나눠서 캐시 라인 안에서의 오프셋으로 6비트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캐시 메모리에서의 인덱스를 찾기 위해서 6비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6비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물리 메모리에서 하위 12비트는 메모리 프레임, 4kb의 프레임 안에서의 오프셋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주소, 가상 주소와 물리 주소가 하위 12비트는 그대로 서로 변하지 않고 똑같은 값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2비트, 이 6비트와 6비트를 합친 이 12비트가 실제로 물리 메모리에 들어갔을 때 그 오프셋을 나타내게 되고 이 값만큼, 여기 12비트 값만큼 물리 메모리에서 오프셋을 결정을 해서 실제로 그 오프셋의 값이 데이터 A가 저장되어 있는 시작 주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20비트는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20비트는 물리 메모리 프레임의 시작 주소라고. 왜냐? 어차피 이 12비트를 제외한다라는 거는 하위 10비트 12개를 0으로 다 바꿨을 때 그 값이 물리 메모리의 프레임의 시작 주소라는 거고. 왜냐? 2의 12는 항상 4095의 배수로 4095로 나눴을 때 떨어지는 값을 시작 주소로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하위 12비트가 없어도 이 20비트만을 가지고 태그 값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변환하는 테이블이 TLB라는 캐시 메모리 안에 L1 TLB, L2 TLB, L3 TLB가 다 있는데 변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20비트, 가상 주소 20비트를 TLB에 전달을 하면은 이 20비트를 보고 실제로 물리 메모리의 몇 번째 프레임의 시작 주소인지를 매칭이 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표가 있어요. 그거를 태그 값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태그 값까지 결정이 됐죠. 그럼 이 태그 값을 가지고 이제 인덱스 결정된 걸로 가서 이 태그 값을 가지고 찾아보는 겁니다. 이거랑 같은 캐시라인 있나? 있나? 있으면은 캐시 히트, 없으면은 미스인 거죠.
이렇게 매칭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TLB에서 반환하는 거는 물리 메모리의 프레임, 시작 주소다. 왜 시작 주소냐? 20바이트를 넣잖아요. 20비트를 넣잖아요. 비트 20개밖에 없으면은 하위 12비트를 날렸다고 했을 때 상위 20비트만을 가지고도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세세한 그 A에 대한 데이터 정보는 하위 12비트로 물리 프레임 시작 주소로부터의 오프셋으로 찾을 거고, 태그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는, TLB나 태그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물리 프레임에 이 A라는 데이터가 속해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A라는 데이터가 속해 있는 거를 그대로 하위 12비트는 인덱스와 오프셋을 사용하니까 그냥 이 태그 값만 가지고 하면은 어떤 메모리 프레임에 속해 있는지는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메모리 프레임을 태그 값으로 사용을 하고, 이게 실제로 물리 메모리로 변환이 되면은 태그 값이었던 주소가 어떤 물리 메모리의 프레임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되고요. 그 주소의 하위 12비트를 가지고 오프셋을 찾아내서, 아, 여기 있구나. 이 데이터의 시작 주소는 여기구나 라고 물리 메모리와의 변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가 겹치는 문제가 없을까? 네, 없습니다. 왜냐? 태그 값은 유일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인덱스가 같고, 아니지, 태그 값이 결국 나타내는 거는 이 물리 메모리 프레임의 시작 주소인데, 물리 메모리는 4KB거든요. 캐시 메모리 사이즈는 몇이에요? 64바이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캐시 라인이 결국에는 캐시 라인 64개가 이 4KB 메모리 프레임을 이룬다고 볼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태그 값이 총 같은 태그 값이 64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캐시 메모리 전체로 봤을 때 태그 값은 유일하지 않다라는 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게 뭐냐? 자, 문제가 없는 게 인덱스는 2의 6승이죠. 2의 6승이면은 결국에는 64바이트입니다. 즉 캐시라인도 64바이트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같은 메모리 프레임 안에 있어도 서로 다른 캐시라인은 절대 인덱스가 겹칠 수가 없어요. 왜냐? 인덱스 비트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캐시라인이 하나에서 두 개가 되면은 그 0번부터 63번째의,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프레임 안에서, 자, 메모리 프레임이 이렇게 쭉 크게 있어요. 자, 0번부터 63번째의 오프셋을 가진 캐시라인과 64부터 127까지의 오프셋을 가진 캐시라인이 있어요. 얘네들은 같은 메모리 프레임에 있죠. 같은 메모리 프레임에 있습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7번째 비트부터 12번째 비트, 즉 캐시 메모리 안에서의 인덱스를 나타내는 비트가 0이겠죠. 0부터, 이 안에 들어간 데이터들을 0부터 0000이 인덱스 1번이고, 그 다음 얘는 1부터 시작하게, 얘는 1이겠죠. 그 다음 얘는 2일 겁니다. 이렇게 0, 1, 2 해서 63까지 있을 거예요, 인덱스가. 인덱스가 전혀 겹칠 수가 없습니다. 인덱스가 절대 겹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프레임 안에서는 하위 12비트로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0부터 63입니다. 그럼 이걸 하위 12비트가 오프셋이니까 하위 12비트로 나타내면은 하위 12비트 00000000부터, 그러니까 8비트죠. 9, 10, 11, 12. 자, 이게 0이죠. 63은 뭐예요? 그렇죠. 1, 2, 4, 8, 16, 32. 얘가 다 1111. 1111이 63입니다. 그쵸? 자, 근데 여기 64부터 127까지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64는 1, 0, 0, 0, 0, 0, 0 이렇게 6개가 0이고 7번째 비트가 1인 겁니다. 얘는 7번째 비트가 0이에요. 얘는 7번째 비트가 1이고, 그럼 얘는 인덱스 1이고 얘는 인덱스 0인 겁니다. 즉 이 캐시 라인은
캐시 메모리 안에서의 인덱스는 무조건 0번이고 얘는 무조건 1번입니다. 그러면은 태그가 같아요. 같은 메모리 프레임 안에 있으니까 태그가 같을 거 아니에요. 같은 메모리 프레임 안에서 있으니까 태그는 같다. 하지만 인덱스가 다르기 때문에 태그가 같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옵셋까지 다 알아봤고요. 그래서 캐시 히트. 캐시 히트는 뭐다? 그렇죠. 같은 인덱스 안에서 태그 값이 같은 캐시 라인이 있으면 그건 히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트 체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자,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요. 변수를 선언을 하고 이거에 대한 주소를 넘겨줍니다. 자, 그럼 주소로 넘어가면은 일단 스타트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자, 스타트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어 개수와 캐시 사이즈를 받습니다. 코어 개수, 캐시 사이즈 해가지고 캐시 사이즈 곱하기 1024를 한 다음에 코어 개수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L1 캐시 데이터 부분만 사용을 하니까 나누기 2를 해준 겁니다. 거기에 캐시 라인의 크기 64비트로 고정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인덱스 개수 역시 64개입니다. 인덱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캐시 라인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웨이 개수를 구해서 멤버 변수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크 부분은 뭐냐? 인덱스 구하죠. 인덱스 어떻게 구해요? 자, 캐시 라인 안에서의 인덱스는 7번째 비트부터 12번째 비트라고 했죠. 그러면은 8개 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6개 밀어버리면 돼. 즉 하위 6비트 캐시 라인 안에서의 오프셋은 버려버리면은 이거를 6칸 밀게 되면은 인덱스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주소에서 인덱스 번호가 나오게 돼요. 그 전에 이제 이 계산을 해주겠죠. FC0 즉 7번째 비트부터 12번째 비트까지를 비트만 남겨두고 전부 다 이 앞에 어떤 값들이 있든 이 뒤에 어떤 값들이 있든 다 0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지금 엔드 연산하고 있잖아요. FC0가 몇이냐면은 0000, 그 다음 C면은 0011이죠. 그리고 F면은 111111 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4개, 그 다음에 여기서 4개, 1111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비트 12개죠. 비트 12개인데 여기 1, 2, 3, 4, 5, 6 여기 비트는 6개는 0이잖아요. 그리고 1, 2, 3, 4, 5, 6 여기는 1입니다. 전부 다 1이에요. 여기는 또 다 0으로 채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엔드 연산을 하게 되면 이 주소가 어떤 값이든 상위 20비트는 0으로 되고 여기는 그대로 살아오게 되고 여기도 0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만 어떤 값이 의미 있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6비트 밑으로 밀어버리면은 얘가 1로 가서 실제로는 여기로 이렇게 채워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인덱스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태그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소를 얻어야 되는데 그 태그는 상위 20비트잖아요. 그래서 FFF로 하면은 하위 12비트를 그대로 날려버리겠다라는 거고 not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은 상위 20비트는 1이 되고 하위 12비트는 모두 다 0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위 20비트만을 남겨서 태그 값을 사용을 하고요. 원래 같으면은 이 태그를 TLB에 넣고 실제로 매칭되는 가상 메모리, 물리 메모리 프레임에 주소를 얻어와야 맞는데 거기까지는 구현을 못했고요. 왜냐? 가상 메모리 테이블은 변환 테이블은 이제 커널 메모리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시 라인에 캐시가 인덱스인데 얘가 보면은 인덱스 64번을 링크드 리스트 64개를 인덱스마다 들고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링크드 리스트는 웨이입니다. 웨이 시스템을 구현을 한 거고 링크드 리스트 안에 노드는 최대 8개가 들어가요. 왜냐? 웨이 개수만큼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8웨이이기 때문에 링크드 리스트 안에 노드는 8개씩 들어가고 노드 하나하나의 태그 값이 저장이 되면서 캐시 라인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넣으면은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링크드 리스트가 하나 나오겠죠. 그 링크드 리스트 하나 나오면 이제 서치를 합니다.
태그 값을 두고 서치를 해요.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웨이 개수만큼 늘어난 만큼 태그 값을 가지고 캐시 라인을 찾아야 된다고. 지금 그게 찾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찾으면은 이제 히트를 하고 히트 카운트를 올린 다음에 히트를 체크를 합니다. 히트를 출력을 해요. 만약에 서치했는데 없으면 뭐죠? 미스죠. 자, 미스면 이제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이즈 체크에서 웨이 개수랑 현재 템프 캐시, 즉 링크드 리스트 안에 노드의 개수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웨이가 8개인데 노드가 8개라면은 맨 앞에 있는 걸 하나 지워요. 왜 맨 앞이냐? 저는 뒤에다가 푸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최근에 사용된 데이터는 무조건 뒤에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 가장 앞에 있는 메모리는 뭐냐? 가장 앞에 있는 노드는 뭐냐? 가장 사용이 되지 않은 캐시 라인, 즉 노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무브 프론트를 해줍니다. 앞에서 지워줘요. 그리고 미스를 출력하고 그 태그 값을 푸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서치 안에서도 중간에서 찾잖아요. 그러면은 걔를 지우고 나옵니다. 걔를 지우고 나와요. 지우고 나오기 때문에 그 지운 거를 다시 뒤에다가 넣어줌으로써 얘는 최근에 사용된 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엔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히트 카운트만 출력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체크해서 이런 식으로 히트 미스가 나오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미스 히트, 미스 이거 일부러 미스를 낸 건데요. 그 다음에 히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결과를 두고 예제 코드와 결과를 두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자, 처음에 미스예요. 왜냐? A가 들어갔잖아요. A가 들어가고 여기 A 주소를 처음 넣었을 때는 당연히 메모리 없기 때문에 미스입니다. 당연히 메모리 없기 때문에 미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번 더 넣었을 때는 히트가 나온 거 보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일부러 다 미스를 낸 겁니다. 미스를 내고 마지막 것만 이제 히트가 된 게 1000이 1000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가 가장 뒤에 있고 얘가 이제 사라지고 여기로 대체된 거죠. 그럼 가장 뒤에 있기 때문에 얘는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히트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히트 미스를 체크를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2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제가 만든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게 히트인지 미스인지를 체크해서 성능 향상을 꾀한다.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를 모으는데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링크드 리스트 순회하거나 삭제하고 하는 게 좀 무거워서 그냥 2차원 배열로 88짜리 2차원 배열. 아니 64, 8. 열이 64고 행이 8인 2차원 배열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넣고 뺄 수 있게 바로바로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할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캐시 메모리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캐시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보면서 캐시 메모리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